아닙니다. 제가 하나 더 네.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윤석열, 홍준표 만찬 그리고 이제 원팀 뭉칠까 이 아이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네. 사람 만남을 가진 거는 약 한 달 만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맨 처음에는 이제 그제 홍준표 의원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서 네. 식사 한번 하시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홍준표 의원이 이번 주말에는 지역구인 대구에 내려가야 되니까 차라리 내일 저녁에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돼서 네. 어제 저녁에 강남 한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만남에서 지금 여러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정치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저도 궁금합니다. 이 두 사람 만나서 만난 것 자체도 이슈긴 합니다. 그런데 만나서 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 요즘에는 그 청년의 꿈이라는 게시판에 네. 자신의 뭐 일정이나 계획, 뭐 심경을 좀 자유롭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번 회동에 대한 내용도 그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일단 홍준표 의원 여기서 본인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회동에서 본인이 제시한 조건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뭐 조건은 국정 운영 능력에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처갓집 비리를 엄단하는 뭐 대국민 선언을 해달라. 이 두 네. 가지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약간 크게 어려움이 없는 조건으로 해석이 돼서 이게 네. 형식적인 어떤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더 많았었는데 곧 원팀 되겠다.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원팀 메시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조건에 대한 내용보다는 홍준표 의원이 그 전한 뒷이야기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그 윤석열 캠프에 이제 합류하지 말아달라는 이제 홍준표 의원 지지자가 네.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그래도 양아치가 대통령 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강도 높게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모습 보여서 눈길을 끌었고요. 네. 또 다른 후보자가 다른 건 다 좋아도 윤석열 후보 캠프에는 참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식사할 때 뭐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혹시 뭐 저녁은 제대로 드셨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먹성이 워낙 좋아서 뭐 이렇게 말꼬리를 흐리면서 저녁 제대로 못 먹었다. 이렇게 오히려 맨 처음에는 이런 뒷이야기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었는데 홍준표 의원이 위트가 있긴 해요. 정말 네. 못 먹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런 뒷이야기가 주로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조건이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이 지금 주목이 옮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홍준표 의원이 지금 이 본인이 청년의 꿈에서 본인이 밝힌 선결 조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조치,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처가 비리를 엄단을 하겠다는 약속 선언을 해라라는 이 두 가지였었는데 오늘 이 새롭게 나온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한테 대구 공천에 좀 내 사람을 써주십시오라고 이 요구, 추천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이 첫 번째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좀 짚어볼 내용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종로 공천을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졌는데 네.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경선에서 중도 사퇴 이후 홍준표 의원을 지지를 하면서 캠프에서 일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랬죠. 홍준표 의원이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정치 1번지인 종로에 공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게 지금 전해졌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앵커 말씀하셨듯이 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대구에서 대구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 또한 이제 대구 공천에 써달라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는 반발도 나오고 어떤 굉장히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부분은 이 홍준표 의원이 이 본인 청년의 꿈에 올렸던 이 선결 조건 두 가지랑은 좀 사뭇 다르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홍준표 대표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제작진이 이제 모두 접촉을 해봤는데요. 네. 우선 공천 당사자일 수 있는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네. 본인이 일단 홍준표 의원에게 종로 공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먼저 요청한 적은 없었고 이 내용도 기자를 통해서 자기가 알았다. 홍준표 의원 측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핵관들의 농단이 있었지만 내가 이 내용을 공천 요구를 한 것은 맞다.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서요. 실제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공천 요구를 한 것은 맞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 홍준표 의원이 직접 저희 우리 프레스룸 취재팀한테 얘기를 한 게 윤핵관들의 농단이긴 하지만 내가 추천한 건 맞다라고 사실 확인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 윤핵관의 농단이지만 이게 붙었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갑자기 만찬을 하면서 만나게 된 게 사실은 이런 개인적인 뭔가 챙기기를 위한 겁니다. 대의를 위한 게 아닙니다라는 식의 공격, 이거에 대한 반격일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공천 문제를 보면서 이 대선 속에 가려져 있는 정말 큰 싸움이 또 있구나. 이번에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져야 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5지역이잖아요. 네. 서울이 2개, 그다음에 지방이 3개 이렇게 됩니다. 이 5개를 놓고 벌이고 있는 이 삿바 싸움을 보면 역시 거대 정당, 제1야당의 모습이 겉으로는 일사불란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홍준표가 오리발 서로 졌듯이 이러는 것인지 여실히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홍준표 의원은 지금은 이제 주류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뭐 당대표 뭐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선출에서도 밀려나서 지금 오히려 선거운동을 돕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왜 느닷없이 윤석열 후보와 만찬 회동을 했는데 결국은 한 얘기가 이걸 위해서 만났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당대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도 정말 치열한 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내홍을 겪었잖아요. 사실 저는 그 내용도 이런 보궐선거에 공천에 자기 사람을 넣기 위한 줄다리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대선 이후에 치러야 하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줄다리기 이게 이제 거대 정당의 모습이고 이면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윤석열 후보의 뜻 또는 홍준표 같은 리더들의 뜻도 있지만 지금 윤핵관이라고 얘기되는 네. 벌써 이분들 밑에서 줄을 선 사람들 간에 엄청난 치열한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원팀으로 가는데 아마 정말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이 만나긴 만났는데 이 만나서 나눈 내용을 두고 지금 이 분란이 좀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좀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번역기 역할을 자처를 했어요. 네,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 합류를 조건을 내고 나름의 해석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이 상황을 좀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그 네. 이준석 대표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신 국정운영 능력 담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런 조치라고 하면서 그게 뭔지는 안 밝히셨잖아요. 거기에 관한 내용을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이 될 테고 두 번째는 그냥 대국민 메시지죠. 첫 번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한다라는 거는 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쓰라는 것이고 그 사람 쓰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나온 것은 본인 사람 쓰라는 얘기겠죠.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해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정치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조금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두 번째 조건 있죠. 처갓집 비리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법대로 하겠다 해명을 한 적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다시 지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번째 입장이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인 해석을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당 내에서는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굉장히 벌써부터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오늘 오전에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도자급 인사라면은 대선 국면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까 공개 발언 시간에 드린 말씀이 다고 어제 우리 후보와 홍 대표 간의 만남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특별히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 입장에서는 공천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추후 선거에 대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네. 이를 통해서 뭐 공식적으로 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요. 이 홍준표 의원의 그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권영세 본부장이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좀 따갑게 좀 질타를 하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 오늘 오전부터 뭐 계속 일정이 있었는데 네. 경선 때부터 유지했던 뭐 JP 희망 캠프라는 오늘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 해단식이 오늘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 이 일정 중에 방금 권영세 본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홍준표 의원 이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종로에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하게 되면 깨끗한 사람이고 행정 능력 뛰어난 사람이고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야지 선거가 됩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네, 홍준표 의원 일부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는 윤핵관들을 향해서 오만하고 방자하기 이를 게 없다. 이렇게 굉장히 불쾌한 심기를 들켜냈는데요. 네.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본인이 이제 공천하게 된 이유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천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보다 이제 더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 윤핵관들에 대해서 지칭을 하면서 네. 이게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데 어떻게 후보와 내가 둘이 이야기한 거를 밖에 이렇게 언론에 이제 금방 이렇게 흘릴 수 있느냐. 이거는 중간에 이제 윤핵관들이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내부의 이야기들을 밖으로 흘리면서 갈등을 더 부풀리는 이 윤핵관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심기를 이제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두 사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이 만찬 회동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제안한 홍준표 의원의 어떤 제안, 추천 여기에 대해서 좀 주변 사람들 얘기만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 뭐 권영세 본부장, 이 당사자, 이 홍준표 의원이 대답을 기다리는 건 사실 윤석열 후보의 대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윤석열 후보도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이제 일정 중에도 계속 기자들의 질문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홍준표 의원의 공천 요구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윤석열 후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정한 그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세워놨습니다. 네. 공천 제한으로 인해서는 당내 파열음이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파열음이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서로가 미는 사람이나 또는 후보 입장에서는 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뭐 결국에는 이 공천 요구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공천 요구는 있었지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홍준표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는 그런 발언을 오늘 했습니다. 네. 약간 이 윤석열 후보 이 발언하는 이 영상에서 화면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공천에 나는 개입 안 한다라고 뭐 사실상 거절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원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는 이른바 대외적인 메시지다. 원칙적인 메시지다. 그냥 어쨌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네.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거절했다라고 보는 것은 현 단계에서 좀 빠르다. 결론적으로 공관위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은 홍 의원이 얘기한 대로 최재형 전 원장을 공천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던 두 가지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조치 그리고 처가비리 엄단 이 부분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홍 의원이 계속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네. 했던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을 이른바 이 화학적으로 원팀 기조를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판단 그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그것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면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이 두 가지 조건은 사실 그렇게 엄청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네. 그건 윤 후보의 말대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룰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가고 나머지 이제 처가 비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 윤 후보의 공정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화해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는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의 네. 화해 이것은 예정된 수순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홍 의원과의 만남 이후에 조금 파열음이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저는 오히려 완전히 두 사람이 이 갈라서는 그런 것보다는 홍 의원이 어떤 경우든 선대위에 뭐 상임 고문이든 뭐든 이렇게 참여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그것은 윤 후보가 그만큼 홍 의원의 어떤 도움을 절실히 원하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소종섭 위원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홍준표 의원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기 좀 이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 결국 홍준표 의원은 좀 같이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긍정적인 이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윤경호 의원님. 어쨌거나 뭐 거절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시 또 거듭 나오는 단어가 있죠. 윤핵관입니다. 이 윤핵관, 이게 최근에 좀 안 들리다가 요즘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은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공천에 관여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은 했지만 네. 전 그거는 본마음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왜냐? 지금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앉혀놨다는 얘기는 선거를 앞두고 사무총장은 당연히 정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관여하고 그걸 끌고 가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리고 권영세 선대본부장 겸 사무총장은 뒤에 숨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전면에 나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던졌을 때는 완장도 차지 않고 윤석열 후보의 뜻을 내세워서 호가호위하는 이걸 비판했던 건데 네. 지금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이 윤핵관들의 농단이다. 이게 권영세 사무총장 겸 선대본부장을 겨냥한 거라면 조금 뉘앙스는 달라요. 공천 업무는 지금 이미 완장을 차도록 한 권영세 사무총장이 칼질을 한다고 해서 그게 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앉혀놨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과연 윤석열 후보의 뜻이 반영이 안 되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윤석열 후보의 뜻이 반영되는 쪽으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거기에 홍준표 의원이 추천한 게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이건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약간 이 소종섭 위원과 이 윤경호 위원께서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가 했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원칙적으로 공관위를 꾸려서 이 결론적으로 누가 그렇게 공천이 되느냐를 좀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좀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